안녕하세요. 데이터는 정말 넘쳐나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SQL 전문가한테 매번 부탁해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는 도구, len AI, when AI에 대해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렌 AI는 그 복잡한 데이터랑 실제 비즈니스 질문 사이의 그 간극을 좀 메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간극을 메운다. 네. 그러니까 기술 지식이 좀 부족해도 마치 옆에 데이터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자연으로 편하게 질문하고 답을 얻게 하려는 거죠. 데이터랑 자연스럽게 대화한다? 되게 솔깃한데요. 근데 사실 AI가 제 질문에 진짜 의도나 우리 회사만의 복잡한 맥락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렌 AI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렌 AI는 그냥 질문 받고 바로 답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쓰거든요. LLM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이 검색 증강 생성, 그러니까 RAG라는 기술이에요. AI가 답변을 만들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정의해둔 그 데이터의 의미나 맥락 정보, 이걸 이제 시멘틱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걸 먼저 찾아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네. 이걸 통해서 답변의 정확도나 질문과의 관련성 이런 걸 확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똑똑한 AI가 아니라 우리 회사 데이터 사전을 먼저 공부하고 답하는 거군요. 그 사전 만드는 게 바로 시멘틱 레이어랑 모델링 정의 언어, MDL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MDL은 데이터 모델, 관계, 계산식, 쓰는 비즈니스 용어 같은 걸 코드로 명확하게 딱 정의하는 언어예요. 코드로요? 네. 예를 들어서 월간 활성 사용자, MAU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MDL로 딱 정의해두면 누가 이번 달 MAU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도 AI는 항상 똑같은 정확한 방식으로 계산된 결과를 주는 거죠. 이 의미를 정의하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렌AI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의미를 구조화해서 AI가 오해할 여지를 줄인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근데 그 의미 정의, 그러니까 모델링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초기 세팅 같은 게? 네, 맞아요. 초기 설정에는 분명히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한번 잘 정의해두면 조직 전체에서 데이터 해석이 일관적이게 되고 또 비전문가도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는 충분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커요. 빅쿼리, 포스트그레스QL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이고요. DB는 기본이고. 네, 덕DB를 써서 로컬에 있는 파일, CSV나 파켓 같은 것도 연결할 수 있고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구글 시트나 에어테이블 데이터도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와,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그냥 연결해서 질문할 수 있다니 진짜 편하겠네요. 그럼 답변은 어떤 식으로 보여주나요? AI가 생성한 자연어 요약이랑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간 SQL 쿼리, 필요하면 시각화 차트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차트까지요? 네, 이걸 생성형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GenBI 기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결과는 엑셀이나 구글 시트 애드인으로 쉽게 내보내서 익숙한 데서 또 추가 작업도 가능하고요. 잠깐만요. 아까 오픈소스 버전이랑 클라우드 버전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용자한테 각각 뭐가 더 좋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OSS 버전은 무료고 소스 코드에 직접 접근해서 수정도 가능하니까 완전한 통제권을 원하거나 아니면 기업 내부에서 기술 검증, POC라고 하죠. 피어스요? 네. 네, 그런 걸 하거나 자체 솔루션 개발할 때 좋습니다. 물론 직접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좀 있고요. 반면에 클라우드 버전은 설치나 관리 부담 없이 바로 쓸 수 있고 사용자 관리, 대시보드, 자동 백업, AI 스프레드시트 이런 편의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요. 아마 대부분의 사용자에게는 클라우드가 더 간편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사용 목적이나 기술 역량 같은 걸 보고 고르면 되겠네요. 그래도 AI가 항상 완벽하게 질문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텐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다른 장치 같은 것도 더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특정 질문이랑 그에 맞는 이상적인 SQL 쿼리상을 미리 저장해 두거나 아니면 전역적으로 적용되는 답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설정해서 AI가 답변을 만드는 방식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AI를 가르치는 거네요, 약간.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질문과 관련된 데이터 맥락을 찾을 때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서 LLM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AI가 조직의 고유한 비즈니스 로직을 더 잘 이해하고 일관된 답변을 내놓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와, 단순히 그냥 자연 어쩌니만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정의한 의미랑 지식을 바탕으로 맥락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네요. 확실히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거나 코딩 없이 빠르게 인사이트 얻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매력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소스 연결부터 시작해서 자연어 질문, SQL 생성, 시각화, 그리고 결과 활용까지 이 데이터 분석의 전체 과정을 훨씬 매끄럽게 만들어줄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데이터의 시멘틱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이걸 AI가 활용하게 하는 접근 방식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오늘 렌네 AI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기술적인 기능을 넘어서 우리가 데이터와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보려는 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면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될까요? 새로운 질문이라 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우리에게 또 어떤 다른 종류의 통찰력, 다른 답을 가져다 줄까요? 이 데이터의 시멘틱스를 재정의하는 것이 단순한 기술 작업을 넘어서 우리가 비즈니스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